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건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몸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요? 오늘은 파워 점핑 줄넘기 클럽의 관장님을 모시고 파워 점핑과 관련된 줄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이 줄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파워점핑 줄넘기 클럽 세종 아름점 관장 고찬월입니다. 네. 저희 프랜차이즈 파워점핑 줄넘기 클럽은 전국에 450개여 개의 연합회 가맹 클럽과 60개 정도의 전문 줄넘기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줄넘기 전문 클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줄넘기 클럽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줄넘기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그 인체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아이들에게 작은 도약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키 성장판 자극에 좋고, 그래서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오른손 왼손 그리고 양발을 이용해서 균형 잡힌 점프를 하기 때문에 몸의 신체 밸런스를 갖추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뼈의 중굴 세포를 갖다가 이 네.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성장판에 그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데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제분들이 계시면 줄넘기를 가르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또 이 줄넘기를 하면은 좋은 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운동에 비해서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적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뭐 작은 시간의 틈이 있으면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뭐 어르신들은 그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양에서 하루에 이게 이제 소비해야 되는 열량이 있단 말이죠. 네. 대략 한 250에서 300kcal 정도가 이게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도보를 한다. 평소에 우리가 걷는 그 평보로다가 이렇게 도보를 했을 때는 1시간 반 가량이 지나야 4km 정도를 걷게 되는데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고칼로리가 소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속보를 걷는다. 그랬으면 1시간 정도. 그럼 한 6km 정도를 걷게 되는데 그 정도의 그 거리가 또 필요하고요. 또 이게 그 조깅을 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줄넘기는 10분이면 돼요. 네. 10분이면 한 12km 정도를 달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현대인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뱃살이라든가 또 다이어트라든가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꼭 이 줄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 뭐 좋은 점이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워낙 뭐 좋은 운동이기 네. 때문에 이게 또 그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사실 제가 대학은 전공은 태권도를 했는데요. 아, 네. 이제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다른 운동은 이제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판가름할 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작을 수행하면서 내가 강하게 혹은 빠르게 이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만 줄넘기는 줄을 넘는다는 가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운동에 흥미를 갖고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권도를 원래 하셨군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뭐 권투하시는 분들은 줄넘기는 뭐 필수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든 운동 선수들이 이게 줄넘기를 하는데 이 줄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줄넘기가 아무래도 운동량도 많아서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몸을 워밍업 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전체 신체적인 밸런스, 전체적인 운동을 전신을 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몸의 신체 밸런스를 잡는 데도 좋고 해서 거의 모든 많은 운동들이 다 줄넘기를 필수적으로 준비 운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 우선 이제 민첩성이 필요하고 또 이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신체 리듬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네. 또 고르게 전체가 이렇게 그 발달이 되잖아요. 이 줄넘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모든 그 운동 선수들이 줄넘기를 필수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줄넘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했는지 이게 문헌상에는 없어요. 이게 없는데 1921년에 쓴 시집인데 최영련이라는 분이
뭐 무려 66세 때 지은 시집이죠. 근데 물론 뭐 발행이야 뒤늦게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세시 풍속, 그러니까 뭐 명절 때라든가 이런 풍속과 관련된 또 그 각 그 지방의 그 음식, 명물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노래로 한 그 한 시집이에요. 그게 137수가 적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 줄넘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시대 그 조중봉이라는 분이 예, 어린이들에게 이게 줄넘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각기병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각기병이 뭔지 아시죠?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이게 각기병이라는 게 그 티아민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그게 이제 비타민 B1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이게 이제 그 팔다리 같은 데에 신경성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제 아프죠. 네.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피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이게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각기병이 걸리면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그 조선시대 조중봉이라는 분이 어린이들 그런 그 운동을 시켰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발이 새처럼 가볍다면 이게 뛰어 올라서 금성까지 갈 수 있겠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금성이라는 게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네. 어쨌든 그런 그 문헌상에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특히 이제 갱년기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게 이제 폐경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데 이 줄넘기를 통해서 그런 그 결국은 그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아직 뭐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400개가 넘는 이런 클럽이 있다는 것도 저는 그 금시초문 처음 듣는 얘기고요. 또 이게 줄넘기를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뭐 일종의 뭐 도량을 키우는 곳이네요. 이런 곳이 있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줄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줄넘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신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태권도를 전공하셨고 그래서 신체와 관련돼서는 뭐 일반인과 다르게 많은 부분을 잘 알 수 있으시라고 보는데 뭐 좋은 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또 저희 파워점핑 줄넘기 클럽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술을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 음악이 적용이 돼요. 아하.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자 이거 10개 시작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음악으로 지도자가 앞에서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동을 해서 아이들이 지루할 틈 없이 또 구체적으로 목표를 확실하게 음악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음악 줄넘기를 한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음악 줄넘기는 이제 80년대 그 일본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90년대에 들어온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여기 줄넘기들이 아주 뭐 고급스러운 줄넘기네요.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저희는 그 새끼줄을 가지고 줄넘기를 했어요. 네. 뭐 그 시절에는 또 뭐 다 그럴 시절이기도 했고요. 이게 뛰면서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은 거 보니까 단체로 뛸 수 있는 네. 줄넘기 같네요. 맞습니다. 이걸 돌리면서 이제 뭐 꼬마야 꼬마야 이런 노래도 부르고 네. 퐁당퐁당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꼬마야 꼬마야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이 테디베어라고 아시죠? 네. 그 노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테디베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음악 줄넘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줄넘기라는 것이 이 스트레스도 감소되잖아요 하다 보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이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즐거움도 만끽하게 되고 행복감에 포만감에 이렇게 젖을 수도 있는데 이 또 다른 부분이 뭔가 또 있으지 않을까. 이 같이 했을 때의 그 네, 협동심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줄넘기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인이 하는 혼자서 하는 개인 줄넘기지만 또 여기 보시면은 구슬 줄넘기랑 긴 줄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명이서 해서 같이 넘는 짝줄넘기도 있고 뭐 인원수에 제한 없이 여러 명이서 하는 긴 줄넘기, 단체 줄넘기도 있어서 이게 협동심과 이런 것들을 또 기를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은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줄넘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런 그 개인적인 성향을 협동심 위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교육적으로도 꼭 필요한 네. 그런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두 줄을 갖고 한다. 이거는 뭐 네덜란드에서 원래 그 유래가 된 그 줄넘기 모습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도 심지어는 뭐 저기 북 아프리카의 뭐 원주민들도 이게 줄넘기를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세계 대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김수열이라는 분이 네. 아주 뭐 유명한 줄넘기를 하시는 분인데 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신 분이고 또 세계 선수권 대회 또 1위도 하신 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김수열 씨 같은 경우가 이런 클럽과 이게 링크가 돼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네,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구슬로 된 거는 이거 맞으면 좀 아플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일반 이 PVC 줄보다는 좀 더 무겁고 해서 네. 요즘 뭐 줄넘기도 보니까 종류가 이게 뭐 카운팅 되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노라인도 있고. 노와인도 있고 와이어로 되어 와이어로 된 것도 네, 있고. 스피드에 네. 딱 맞게 제작된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주로 그 이 줄넘기를 와서 배우는 층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뭐 적게는 6세부터요. 많으면은 고등학생 친구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고요. 나중에 아이들 방학 시즌이 되면은 학부모님들도 함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아주 좋으네요. 이게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뭐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자녀와 같이 이렇게 그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 줄넘기라는 운동은 어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우리 신체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다른 운동들은 뭐 일정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발달되는데 비해서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네. 이 고르게 그 발달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오시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좀 그 P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좀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네, 뭐 저희는 여기 위치는 아름동 해피라움의 4회 7층에 위치해 있고요. 또 줄넘기에 또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 줄넘기는 자기가 개인 스스로 줄을 돌리는 속도나 횟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페이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뭐 나는 운동을 못해, 나는 운동을 잘해 이런 거에 관계없이 같이 함께 운동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또 성공하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급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 한국 줄넘기 지도자 협회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인 급수제라는 게 있어서 주니어 클럽부터 시작을 해서 자격증 3급 자격증을 따고 2급을 따고 1급을 따고 이런 자격증 제도도 마련이 돼 있고요. 각 급수별로 다 난이도 다른 기술들을 다 배치해 놔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려운 기술들을 배우고 도전해 나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뭐 몇 급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어떻게 저희는 되나요? 10급부터 시작을 아, 해서요. 10급부터. 네, 그래서 1급까지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급이 되면은 주니어 클럽 심사를 봐서요. 거기 주니어 클럽에 이제
있는 기술들을 총괄 포함해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본 후에 리더스 클럽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 주니어 클럽에서는 앞으로 뛰는 위주였다면 리더스 클럽에서는 뒤로도 뛰고 뭐 박자를 바꾼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클럽에서는 좀 더 어려운 다리를 들어서 넘는다든지 혹은 푸시업 동작을 병행해서 줄을 넘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줄넘기 이걸 그 하려면 우선 뭐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 아니어도 그냥 뭐 줄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게 줄넘기를 하려면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고르는 요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시청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고 길이는 자기 몸에 맞는 거는 어디까지 이렇게 오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아마 시청자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리라고 보니까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줄넘기는 우선은 초보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이런 구슬이 달린 줄보다는 이렇게 PVC로 된 줄넘기가 가볍고 네. 다루기도 쉽고 하고요. 네. 줄넘기 길이를 맞출 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발에 걸어서 명치에끔 오게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추면 줄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줄을 그냥 길게 해서 우선 넘는 것부터 연습하고 점점 숙달이 되면 명치부터 더 짧게. 네. 내려가서 최대 배꼽까지 그래서 명치하고 배꼽 사이까지 줄기를 맞춰서 네,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을 보니까 이게 초당 뭐 서너 번을 네, 맞습니다. 넘던데요. 네. 어? 중국의 어떤 아이는 이 번갈아 뛰기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30초에 120회를 하더라고요. 번갈아 뛰는 거를 네, 네. 그냥 정상적으로 두 발 네. 모아서 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몇 회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이 뛰는 걸로 지금 나오나요? 현재도 아이들 국가대표 선수들도 발탁이 돼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30초에 일단 그 심사의 기준 자체가 30초에 80개라는 높은 기준이 있고요. 네. 또 잘하는 친구들은 그 중국 그 선수와 비슷하게끔 10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줄넘기 하는 것도 단순히 뭐 이렇게 과정이 앞에서 뒤로 넘기는 것뿐이 아니라 네. 뭐 발도 뭐 이렇게 뭐 한 발로도 하고 뭐 엇발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운동을 하던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줄넘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체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자세에서 발을 바꾸는 스텝은 이제 기본 스텝이 돼서 이제 그 이상으로 뭐 줄을 2번을 넘는다든지 3번을 넘는다든지 3번을 넘으면서 다리를 든다든지 아니면 릴리지라고 해서 줄넘기를 하다가 손잡이를 놓고 던져서 다시 잡다든지 잡고. 아니면 몸에 감아서 마무리 동작을 한다든지 하고 네, 뭐 파워 동작이라고 해서 푸시업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줄넘기를 하는 동작도 있고요. 혹은 체조 동작을 하면서 뒤로 돌면서 줄넘기를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저 줄넘기를 하면서 물구나무 서고서 돌릴 수 있나요, 그게? 물구나무 서서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이제 줄을 바닥에서 당기는 동작이 이제 프러그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아, 그 물구나무를 쓴 상태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아, 그러면은 그건 가능하겠군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그 우리 신체 리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무슨 돈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헬스클럽이다 뭐 어디다 뭐 해서 돈 갖다 많이들 주시면서 하던데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이런 좋은 운동. 다만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 와서 요령 정도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신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줄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뭐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 교육 목표 자체가 아이들을 뭐 줄넘기를 잘하게 만들고 이건 둘째고 이제 현재 이제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운동이 필수인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아이들이
운동은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라는 생각보다 운동은 즐거운 거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고 꼭 줄넘기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20살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자기가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제 교육의 목표거든요. 네. 아이고, 뭐 우리 그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 국민이 뭐 의료보험 별로 뭐 필요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줄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돈 안 듭니다. 그 자기가 10분 투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0분만 하면은 병원 갈 일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와서 보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자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